이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방 3개, 욕실 2개가 되니까 굉장히 매력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SK 하이닉스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요, 충북 청주시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발표하셨어요. 이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8,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 청주시, 눈여겨봐야 되는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왔는데요. 물론 이 청주에도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복대동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이 있지만 저희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1억대 소액 아파트로 단기 매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아파트가 있어서 지금 제가 현장에 나왔거든요. SK 하이닉스에서 그 아파트까지 좀 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경매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실전으로 직접 발로 뛰고, 같은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동가 호수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절대 팔리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임장갈 아파트에 해당 경매 물건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세연 쌤이 추천하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해 보시죠.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서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굳이 먼 곳에 있는 물건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소액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 청주가 앞으로 2028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신축 아파트는 어때요?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죠. 네. 예, 우리 소액들은 그런 데 좀 진입하기는 좀 어렵고, 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한 노후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축 아파트와 이 구축 아파트 수요가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또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지는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저희는 부동산 경매니까 또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시즌에는 일반 매매로 하는 게 더 좀 불안하죠. 시세가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오를 때까지, 그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방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는요,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뭐 지금 청주도 전세 매물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세를 놓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또 주택수가 하나 잡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빠르게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요. 예, 그 장점을 또 하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받는 것에 문제가 없고요. 대출 규제에 전혀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과세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양도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방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초보니까 음.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청주에 오는 사람들은 전월세를 오히려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뭔가 불안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전세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아파트도 제가 월세를 확인을 해봤더니 월세 매물도 정말 손에 꼽힙니다. 5손가락 안에 꼽히고 2천에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런 지방에서 70만 원 매달 월세를 낸다? 230만 원 남는 걸 가지고 3가족, 4가족 이렇게 생활비로 쓴다? 굉장히 좀 힘든 일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를 낼 바에는 매매를 해서 이자를 내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좀 선택해야 되냐면, 지방 중에서도 일자리 배우가 있어야 되고요.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좀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할게요. 그럼 불안하지 않겠죠. 저 SK 하이닉스 100조 투자가 이제 된다면 8,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명수로는 8,000명 이상이 되겠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또 가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가족들이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지방 도시 중에서도 청주가요, 유일하게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청주는 인구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5만 9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절대 아니죠. 이 청주 지역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매는 뭐 권리 분석도 중요하고 뭐 입찰가를 얼마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물건의 가치, 일자리 배후, 뭐 실수요자들의 유입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평생여행 실전반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제가 청주 지역은 또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서 1억도 채 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고 뭐 1억대 아파트도 있고 이제 소액님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투자금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낙찰 받아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겠죠. 예, 낙찰 받아서 빠르게 매도해서 적게는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1,5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투자금을 계속 불려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드디어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와, 한 25분 정도 걸리죠? 아까 SK 하이닉스에서. 네. 해당 아파트 사건 번호는 2026 타경 89번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37, 네, 502동 506호입니다. 자, 대지 면적이 11.3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59.91제곱미터로 해서 22평형이고 이 아파트는 단일 평수예요.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800세대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85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식이 이렇게 보시면 한번 외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보세요.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년 차 정도 된 구축 아파트예요. 해당 아파트 제가 22평 단일 평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입이요.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저희는 A타입이거든요. 우리가 502동입니다. 여기 로얄동 확인을 해야 되겠죠. 로얄동이 501동, 502동이 로얄동인데 저희는 502동이니까 로얄동 맞죠? 상가와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앞뒤로 이제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A타입인데요. 여기 A타입,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같은 22평이라 하더라도 방이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C타입, D타입은요. 방 2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평형인데 이렇게 방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초보자분들이요. 이렇게 손품만 팔면은 이거를 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손품만 파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시세 조사와 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얄동은 어디인지 여기에는 수요자들이 어떤지 어떤 물건들을 사람들이 찾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파트에 C, D타입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방 2개, 욕실 하나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 청주까지 내려오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가 되니까 굉장히 매력 있죠. 우편함이 여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대요. 506호인데 보니까 우편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 아파트도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요. 월세는 4개 정도 나와 있고 월세가 2천에 7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층에 2가구로 되어 있고 계단식이에요.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22평보다 한 평이 작은 21평인데요. 거기는 또 복도식이거든요. 시세는 1억이 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식의 대단지 세대수가 더 넓은 이 아파트가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라인이 루프 라인이잖아요. 이 루프 라인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조그마한 천이 있어요.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보 길이 있는데 저 천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선호도가 나뉜대요. 근데 우리 6호 라인이기 때문에 사이드 라인이잖아요. 상가의 접근성도 좋지만 또 개방감도 있고 이 사이드 쪽으로 이 천뷰가 보인다라는 거, 요것도 이 경매 물건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 물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매수자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겠죠.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가 857세대인데요. 주차가 731대로 해서 세대당 0.8대 이렇게 또 주차가 되더라고요. 지하주차장도 한번 봐야겠죠. 이 구축 아파트는요. 지하주차장이 있고 없고가 또 이 매수자분들이 선택하는 또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있는 거는 또 너무너무 장점이에요. 오,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깨끗해요. 와, 오. 되게 밝아요. 보통은 낮에는 좀 꺼놓거든요. 근데 낮에도 이렇게 다 켜놨네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어두우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 PD님 전기차죠? 네. 근데 이게 전기차 충전기도 있잖아요. 어때요? 이런 게 진짜 너무 필요하거든요. 너무 필요하잖아. 그죠?
지금 이 해당 아파트 감정가가 1억 6,9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 해당 아파트 매매가 궁금하시죠? 네.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리가 안 돼 있는 기본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 수리를 했다 그러면 1억 8천 선에서 이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6월 달에 1억 4천만 원, 10층이 실거래로 찍혀 있고요. 13층이 1억 4,200만 원, 그리고 8층이 1억 5,800만 원. 이 아파트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이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보다 한 평이 적어요. 21평인데 시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연식이 우리 23년 차보다는 훨씬 9년이나 더 오래된 1994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32년 차 된 그 아파트는 복도식이에요. 너무 이제 부추기고 하다 보니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한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부영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보다 한 평이 넓습니다. 근데 시세가요 3천만 원이나 비싸요. 그러다 보니 중간이잖아요. 이게 중간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주변으로는요, 딱 세 단지 말고는 나머지는 다 34평형이거든요. 연식은 이 아파트랑 비슷하게 2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시세가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거주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수요층들은 가성비는 이 아파트를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요, 가성비가 있다 하여,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00조 투자를 한다 하여 막 시세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부동산 대책이나 대출 규제들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고가의 아파트들 있잖아요. 40억 이상 하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규제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지방에 서민층들이 사는 이런 아파트를 그렇게 막 규제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또 공시 가격 2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는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장기 매도를 통해서 낙팔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근데 이 더운 날에 임장 괜찮으세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덥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더 열심히 임장을 다녀요. 확실히 이런 날씨에는요, 이런 계절에는요, 법원에 가보시잖아요. 굉장히 한산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피할 때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람인지라 여러분 굉장히 더워요. 지금 계속 땀을 닦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 매미 소리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의 노력과 고생과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불편함과 이런 노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성장시키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오롯이 저한테 온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가지고 1억도 채 하지 않은 이런 지방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이런 지방의 소액 아파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더운 날씨 우리 피디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시원한 물, 그리고 모자라든지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건강 잘 관리하면서 임장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날 이세연쌤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